뇌물까지. 부장님은 가정도 있으시면서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재 씨.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일할 만해요? 네, 선배님들도 잘 대해주시고 업무도 적성에 잘 맞습니다. 다행이네. 혹시 남자친구 있어? 아, 남자친구...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저녁에 나랑 따로 좀 볼까? 무슨 일로... 뭐 업무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로 할 얘기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격려를 왜 저녁에 하죠? 그것도 왜 따로 하죠? 본부장님, 근데 왜 따로 보자고 하신 건지. 아, 윤재 씨. 나 남자친구로 어때요? 예? 네?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라서 그냥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윤지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커져서 꼭 고백을 해야 되겠더라고. 어때요? 나 받아줄 수 있어요? 본부장님, 결혼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불쾌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기혼인 게 뭐 어때서. 다들 결혼해가지고 애인 한두 명씩 두고 사는 세상인데.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저는 그럴 거예요? 생각 없습니다.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은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꼭 내 여자로 만들고 말 거니까. 뭐지? 제발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나를 너무 쉽게 본 건가? 본부장님, 정말 좋은 상사로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본부장님은 6개월 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방적으로 꽃바구니나 선물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혹시 박 팀장이랑 사깁니까?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나는 안 받아주고 박 팀장하고 히히호호. 내가 열 안 받겠습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죠. 본부장님, 이제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윤재 씨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네. 아, 그런 겁니까? 또 뭔데? 엥? 저런 문자를요? 아 참나. 세상에서 떠나겠다고? 진짜 매번 받아달라고 협박이나 하고 회사에서도 자꾸 곤란하게 만들고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회사에서 유부남 상사가 미혼 직원한테 추파를 던져. 하. 아니 업무 지시할 때도 사적인 감정을 담았어. 아이고. 아니 이건 당연히 해고 사유지. 사장님, 제가 왜 해고가 됩니까? 아니 자네가 지은지 사원인데 한 짓을 생각해보게. 아니, 지윤지 사원이랑 저랑은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왜 회사 징계 사유가 됩니까? 저는 이 결정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쩌겠다는 건가? 저 정식으로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네, 지윤지 씨와 강효성 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회사에서는 징계 차원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인데 강효성 씨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아니 강효성 씨는 지금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하네요.
빨리 사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덜러 이어 사건 번호 제465호입니다. 지윤지 씨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상사인 강효성 씨로부터 일방적인 구애 요청을 받아왔는데요. 알고 보니 강효성 씨는 기혼자였습니다. 직장 상사이기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지윤지 씨는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그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효성 씨의 잘못된 관심은 6개월 이상 계속되었고 급기야 회사에 꽃바구니를 보내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까지 간섭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지윤지 씨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회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조사한 뒤 강효성 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효성 씨는 지윤지 씨와 둘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며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짚어볼 쟁점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의 피해자 지윤지 씨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서 참 괴롭고 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자,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자인 지윤지 씨의 입장에서 유부남인 직장 상사의 교제 요청에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인 구행위를 당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이런 행위에 적극 대응하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에 강효성 씨가 부하 직원인 지윤지 씨에게 한 행동들, 뭐 꽃바구니를 보내고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이런 행동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효성 씨의 일련의 행위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셨는데 강효성 씨는 애정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다, 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고는 좀 과하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네, 유부남인 강효성 씨의 일방적인 구애 행위이고 그 행위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강효선 씨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업무에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이 있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현행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질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입니다. 우위성은 직책 또는 직위 관계상 우위로 판단하고요. 판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결국 행위의 내용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살펴볼 부분이 이게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한 부분, 이건 일종의 성희롱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글쎄요. 이게 그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를 성희롱으로 것까지 이렇게 가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애정 표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뭐 두 분의 말씀처럼 충분히 논란의 여지는 있고요. 좋아한다는 감정 표현이 어떻게 성희롱이냐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효성 씨가 지윤지 씨에게 보고 싶다, 좋아한다고 하면서 예쁘다, 아름답다와 같은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네. 아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몸을 쳐다보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 자, 그런데 이런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사람 사이도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예민한 거다 이렇게 부인하면 이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정되는 네, 게요. 실제로 그런데요. 네. 실제 많은 경우에 단순히 격려한 것이지 성희롱이 아니라고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일기나 피해 일지를 기록해 두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해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직후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녹음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권력관계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은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희롱의 미래성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진술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지윤주 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금 강효성 씨는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꽃바구니를 보내는데 이거는 스토킹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강효성 씨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고백했다면 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6개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고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꽃바구니나 선물까지 보냈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강효성 씨 같은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지윤지 씨 때문에 자기가 해고됐다고 보복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지윤지 씨를 보호할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강효성 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통해서 주거지나 직장 등의 접근 금지 및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효성 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하여 지윤지 씨에게 보복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한 처벌 외에도 잠정 조치 위반으로 인한 처벌까지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강효성 씨가 당연히 처벌을 받겠네요. 네, 지금 드러난 범죄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효성 씨가 지윤지 씨의 팔을 잡아 끌고 옥상으로 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윤주 씨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강효성 씨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구애 행위로 지윤지 씨는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사적 고소 외에도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회사에서 징계 처리를 통해서 해고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효성 씨의 입장인데 네. 그러면 앞에 사안을 뭐 따로 생각하더라도 해고 처분이라는 이것 자체만은 어떻게 합당한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강효성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효성 씨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지위 내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지윤지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함으로써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시켜 지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 그리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네.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강효선 씨와 회사의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강효성 씨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됐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지윤지 씨의 상급자로서 인사평가 권한이 있었고요. 네. 구행의 상당수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강효성 씨는 지윤지 씨가 교제를 거절하면 퇴사하겠다는 식으로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신입사원인 지윤지 씨 입장에서는 강효성 씨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은 교제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이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행위를 용인할 해서는 당연히 없겠죠. 그럼요. 네, 때문에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회사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강효성 씨를 입사하고 승진시켜준 책임 이게 뭐 이른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회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자 책임의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안처럼 지윤지 씨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회사에 고충 신고를 했고요. 회사 차원에서 상황의 심각성, 그러니까 강효성 씨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피해자 지윤지 씨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면 회사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궁금한 게 혹시 이게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니거나 회사 외 뭐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오. 판례에 따르면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도중에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서
업무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전에 발생한 행위로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강효성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합당한 것 같고 오히려 그동안 고통받았을 피해자 지윤지 씨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윤지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힘드셨을 텐데요. 용기를 내셔서 회사에 알렸고 회사 역시 즉각적으로 강효성 씨를 해고 조치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강효성 씨는 지윤지 씨의 고충 신고로 해고까지 된 상황이라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보복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잠정 조치를 받아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